자,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종류의 객체들이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에 그 객체들을 나타낼 클래스들을 정의하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객체들을 생성해서 그 객체들 가지고 뭔가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객체들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고,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식별자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여러 번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조작을 할 텐데, 특정한 객체를 조작할 때는 특정한 객체의 식별자, 즉 변수를 가지고 이제 그 객체를 조작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값과 그 값 대신에 그 값을 대신할 이름이 변수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변수는 그렇지만 우리가 참조 변수라고 해서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아니라,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는 어떤 유리컵이 있으면 유리컵 안에 값이 있고 거기에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 건데, 참조 변수는 그 유리컵 안에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객체들은 생성에서는 그런 객체 참조 변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객체 참조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식별자를 짓는 규칙이 있죠. 그거는 C나 C++에서 배운 것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키보드들은 이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는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입니다.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new라는 연산자는 뒤에 p 연산자를 하나 가지게 되는데, 생성자라고 하는 특수한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저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객체에 필요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생성될 때 어떤 특정한 값들을 가지고 생성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생성자를 통해서 그런 값들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되고요. 인자의 개수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이름만 줘서도 생성할 수 있고, 이름하고 그 강아지의 종류까지 줘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떤 생성자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 그냥 강아지면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내 응용에서는 이 객체를 주로 어떤 식으로 생성하냐, 어떻게 생성하는 것이 제일 많이 우리가 생성하냐, 그런 것들을 알아내가지고 거기에 필요로 한 생성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무조건 강아지니까 이름을 주는 게 필요하고 종류가 주는 게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응용에서 내가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값을 줘서 생성을 하냐, 어떤 값을 줘서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성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new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봅시다. new.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는 new라는 연산자를 써서 생성을 합니다. 근데 new는 여러분들 C++를 배우신 사람은 알겠지만 동적 할당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뒤에다가 이제 설명드리는데, 객체는 여기 있는 방법이 string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어떤 순간에든 new를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new를 이용해서 쓰는지, 우리는 new를 안 쓰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곳에서 우리 대신에 new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new 연산자를 우리가 직접 써서 new dog, new rectangl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게 가장 많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스트링은 되게 예외적이라서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링은 string A, B, C 이런 식으로 new 없죠. new 없이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요. string B, new, string A, B, C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C를 잘 아시면 문법이 가물가물하네.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아세요?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을 알면 약간 다른데 요 두 개의 차이점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 이렇게 쓰는 거랑 요거는 나중에 문자열 타입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은 그런 비슷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문자열은 아주 유일하게 new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객체 변수를 A라는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A, B, C 문자열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건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요. 요 new 연산자를 쓰는 거 말고 또 많이 쓰는 방법이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생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get instanc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만들어놓은 함수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이 함수 안에 new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new를 우리가 직접 안 하지만 그 new를 해서 객체를 만드는 것이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다. 그러면 그 복잡한 과정을 추상화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객체 생성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성을 해요. 뭐 한 5단계 거쳐서 생성해요. 그럼 매번 객체 생성할 때마다 그 5단계를 거쳐가지고 생성하기보다는 그 5단계를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도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추상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부가 기능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매번 new를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정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이 달랠 때마다 하나씩 줄 수가 있어요. 하나만 만들어 놓고 늘 달랠 때마다 똑같은 애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성과 관련된 부분을 복잡하거나 좀 색다르게 하고 싶으면 new가 아니라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요거는 클래스예요, 객체예요? 요 dog이라고 하는 요 부분 클래스 객체예요. 클래스죠.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 클래스 점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점 함수가 불러지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다?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야 돼? 클래스 이름 갖고 부르려면. 한번 설명했었죠? 뭐가 붙어야 돼? 숙제할 때도 썼잖아. static. 그러니까 보통의 메소드들은 어떻게 불러져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한 객체를 가지고 부르죠. 근데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그냥 부르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 이름 갖고 부르게 돼요. 이 클래스 이름 갖고 부르고 있다는 건 이 메소드는 무슨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예요. 근데 당연히 제가 스태틱 메소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뭘 생성하기 위해서 그 객체부터 생성한다는 게 모순이죠. 강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강아지부터 만든다. 뭔가 이상하잖아. 그렇죠? 책상을 만드는데 책상을 생성하고 나서 그 책상한테 요청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들은 보통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갖고 불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은 생성한 과정이 복잡한 것을 추상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가 기능도 넣을 수 있다. 또 하나 거기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앞에 있는 new dog 하면 여기서 생성되는 타입은 정해져 있는 거죠. 강아지만 생성되는 거예요. dog 타입만 생성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반환 타입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를 이 안에서 이 인자에 따라서 여기 인자는 없지만 인자가 만약 있다 그러면 이 인자에 따라서 뭐 시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셰퍼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진돗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소드를 만든다는 건 생성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객체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면 그걸 보통 우리가 그것도 함수로 만드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복잡한 일을 여러 번 한다. 그러면 그거를 매번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함수화, 모듈화 하죠. 그래서 생성하는 과정도 모듈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클론 메소드입니다. 클론은 이 용어가 뭔지는 아시죠? 영어 클론.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용어인데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복사 생성자를 쓰겠죠. 클론을 할 때. 근데 자바에서는 복사 생성자라는 걸 쓰지 말라 그러고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클론은 잘못 만들면 문제가 많이 되죠. 여러분들 C나 C++ 배웠을 때 딥 카피, 샬로우 카피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아빠는 들어봤다는데 딥 카피, 샬로우 카피 못 들어봤어요? 나를 복제를 했어. 또 다른 복제가 있어. 내가 화장실 가야 돼. 복제된 애가 화장실 가면 돼야 돼? 안 돼. 안 돼야 되죠.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게 딥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또 링크를 하나 갖고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복제를 했는데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얘가 뭘 하면 얘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근데 우리가 복제를 할 때 디카피라면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죠. 밑에 것까지 다 통으로 다 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복사 생성자 만들 때도 이게 되게끔 안 만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복제해놨는데 위에 걸 바꿨는데 아래 게 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해놓고 복제와 관련된 거는 클론을 써서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방법이고 클론은 그럼 언제 쓰이냐?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어떤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기존 객체랑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정도만 다르게끔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값들을 다 갖고 와서 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제해 놓고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학교 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교수를 모델링 했어요. 그러면 교수가 다른 다른 정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컴퓨터학부 교수면 이름만 다르지 나머지 정보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상진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럼 조재수 교수를 모델링해서 하나 만들 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서 넣는 게 아니라 김상진 교수를 복사한 다음에 복제한 다음에 이름만 뭘로 바꾸면 돼요? 조재수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얘랑 거의 똑같아. 한두 개만 달라. 그러면 10개 정보를 다 세팅해가지고 얘를 만들기보다는 복제해놓고 2가지 정보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클론을 씁니다. 요 방법 3과 방법 4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복잡해지면 쓸 거니까 우선 요 정도는 알아두고 이 앞으로는 요 2개만 가지고 이제 주로 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뉴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한다. 자,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걔한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변수라고 그러고요. 변수는 크게 2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 변수가 값하고 동일시되는 컵이 있으면 컵 안에 값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참조 변수들은 그 변수 안에 값이 들어있지 않고 리모컨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인터나 레퍼런스 변수들이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 원시 타입들, int, float 이런 것들 빼고는 모두 다 이런 참조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 변수라고도 하는데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객체 참조 변수라는 거예요. 참조 변수라는 건 변수가 값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값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리모컨, 그걸 조작할 수 있는 정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라고 하는 것은 이 렉탱글 자체가 아니라 얘를 조작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죠. 리모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 종류가 있고, 이 자바에서는 이 원시 타입이 이제 총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참조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 더 드리면은, 이제 이 참조 변수들은 강아지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도 있고, 문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도 있는데, 이 2가지는 여기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측면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생긴 모습은 같은데, 여기에 있는 버튼의 수가 또 버튼 눌렀을 때 하는 동작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리모컨들은 어떤 강아지든지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컨이라는 건, 독 리모컨은 강아지면 다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으로 만약 학생을 가리킨다. 그럼 이 학생을 가리켜가지고 이 학생을 조작하다가 이 리모컨을 등록을 바꿔가지고 이 학생을 가리키게 하면 또 이 학생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을 조작하기 위한 리모컨을 가지고 문이나 뭐 다른 것들은 조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학생을 가리키게 한 다음에 요 리모컨은 더 이상 다른 데 못 가리켜 라고 이렇게 좀 설정해 놓으면 얘는 이 학생 말고는 더 이상 다른 데 가리키게끔 바꿀 수가 없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C 이런 데서는 상수 포인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C에서 배열 이름 이런 것들은 그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른 걸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얘기할 때도 포인터는 인트 포인터, 더블 포인터, 뭐 플롯 포인터 다 다르다 그랬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인트 포인터, 더블 포인터가 달라요? 똑같죠. 다 주소값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테저 포인터로 할 수 있는 일하고 더블 포인터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트 포인터는 인테저를 조작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더블 포인터는 더블 조작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 참조 변수도 결국은 이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간 리모컨들이 다 다르신다라는 거고요. 자바에서는 총 8개의 원시 타입이 있어요. 그 이 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되냐? 뭐가 될까요? 참조 타입이 돼요.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요 8개 제외하고는 다 객체예요. 그리고 요 8개 봅시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C와 C++, C++하고 차이점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불리언. 이름만 바뀌었죠. C++에서는 불이라고 썼었어요.
차이점이 없고요. 그 다음 캐릭터는 C++는 기본적으로 C와 마찬가지로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바이트 ASCII 코드를 써요. 그런데 자바는 2바이트 유니코드를 써요. 유니코드는 뭐예요? 유니코드는 하나의 코드에 하나의 언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나타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다 전 세계 모든 언어를 2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나라 때문에? 어떤 나라 때문에 안 되죠? 어떤 나라 때문에 2바이트로 표현이 안 돼? 한자, 중국 때문에. 한자는 너무 많아서 2바이트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편해, 나타내는 게. 초성, 중성 이렇게 하면 세 가지만 딱 구분하면 금방 나타내고요. 그래요. 어쨌든 유니코드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변 유니코드 이런 거가 나와요. 어쨌든 2바이트고요. 기본적으로 ASCII를 안 쓴다. 근데 ASCII 쓰나 유니코드 쓰나 우리한테 프로그램할 때 차이점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ASCII 코드를 직접 쓴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할 때? 직접 쓴 적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A라고 하는 걸 써더라도 A의 값을 실제로 놓고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4개가 정수예요. 요 4개가 정수입니다. byte, short, int, long. short, int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자체가 타입이에요. byte, short, int, long. 근데 요 4가지 타입, int 타입하고 C and C++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C and C++는 signed와 unsigned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unsigned 개념이 없습니다. unsigned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트 크기가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바는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C++에서는 이거 누가 정하죠? 얘가 몇 바이트인지 누가 정해요? 1. 표준에서 2. 컴파일러가. 답이 뭐예요? 컴파일러가 정합니다. 컴파일러가 윈도우즈 환경, 요 환경에서 맞는 컴파일러는 요런 크기가 제일 좋겠다, 효율적이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듭니다. 컴파일러 만든 사람이 만들어요. 다만 지키겠죠. 인트는 롱인트보다 같거나 뭐 이런 식의 그 규칙은 정하는데 정확하게 4바이트다 몇 바이트라는 건 컴파일러가 정해요. 근데 자바는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는 컴파일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요? 표준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자바 탄생 배경을 보면 자바는 뭘 타겟으로 했다? 인베이드를 타겟으로 했죠. 그래서 하나는 어느 종류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나 결과가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크기가 다르면 각 컴퓨터마다 결과가 같지 않죠. 어디서는 오버플로 나지만 어디서는 오버플로가 안 나겠죠. 그래서 자바는 표준에서 일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손목시계에서 돌리거든 내 리모컨에서 내 핸드폰에서 돌든 PC에서 돌든 다 요 사이즈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소수.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 4개의 정수 중에 기본이 뭐예요? 기본 타입이 int, 더블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3.5 이렇게 쓰면 얘는 무슨 타입? 더블이 되는 거고 5 쓰면 int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타입 변환들이 이루어지죠.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 8개가 원시 타입이고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객체 타입이에요. 객체 타입. 그러면 오브젝트라는 얘기 했었죠. 한 번에. 오브젝트라는 타입. 그래서 자바에서는 상속을 따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오브젝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F 오브젝트 O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함수에는 존재하는 모든 객체는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자바에서 여기로 전달 못하는 8개의 타입은 뭐예요? 요 원시 타입 8개죠. 그럼 요 8개를 여기다가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래퍼 타입이라는, 포장하는 래퍼 타입이라는 게 있어서 원시 타입을 객체 타입으로 포장해 줄 수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동적으로 해줘요. 오토박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 하나 만들면 자바에서는 이 함수에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바에는 8개의 원시 타입을 제외한 다 객체다. 문자열도 객체. 심지어 배열도 객체예요. 자바에서. 상상이 돼요? 배열이 객체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객체 참조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누라는 개념이 동적 할당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 생성하는 거는 동적 할당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바에서는 new 하면 나중에 delete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누가 그걸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운영체제 JVM. 뭐예요? 누가 해줘요? 관리를? JVM이 해주죠. JVM이 여러분들이 만든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여러분의 자바 프로그램을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C든 C++이든 뭐 자바든 C샵이든 어떤 언어든 간에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되면 함수를 위한 공간이 메모리에 생기죠. 그 공간을 뭐라 그래요? 메모리 모델 중에 1. 스택 2. 힙 뭐라 그래요? 네? 스택이라고 그럽니다. 스택. 여러분들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처음 들어봤어요? C 배울 때 언급이 없었나? C++ 배울 때 스택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메모리 구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안 배웠어? 스택이라는 구조는 처음 들어봤나? 자료 구조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지. 스택은 동전 쌓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을 쭉 쌌어. 그럼 뽑을 때 중간에서 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맨 위에서 빼야 돼요. First in, last out. 그러니까 맨 처음 집어넣은 거를 맨 나중에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택이라는 구조는 그런 구조예요. 스택 구조 말고 또 많이 쓰는 구조는 뭐예요? 큐라는 구조예요. 큐라는 구조는 우리 줄 서는 거. First in, first out. 우리 표 먼저 사면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극장에서 줄 서 있는 그게 큐예요. 우리가 프린팅 할 때 프린팅을 막 날리면 큐에 쌓여요. 그럼 먼저 온 놈부터 쭉 인쇄가 되는 게 큐예요. 근데 스택은 먼저 온 놈이 먼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 함수에 여러 가지 지역 변수도 있고 매개 변수도 있죠. 그럼 그 값들이 어딘가에 저장돼서 그걸 가지고 막 지지고 볶아가지고 그 함수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위에 쌓여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있고 이거 다 하면 지워져서 그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함수는 뭐예요? C에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함수는 메인이죠. 그럼 메인이 제일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인에 여러 가지 메인에 선언되어 있는 지역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역 변수는 좀 딴 데가 있고 그래서 진역 변수 있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F라는 함수 호출됐다? 그럼 스택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기 갖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F가 끝나면 다시 메인으로 오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스택이라는 구조도 지금쯤은 모르면 좀 곤란하고 근데 이거보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되면 함수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그 함수에 선언되어 있는 지역 변수들이 생긴다.
우리가 컵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컵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컵들이. 그리고 함수가 종료되면 그 공간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함수의 rectangle box 1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 box 1은 f라는 함수가 불러졌을 때 컵이 생기고 f라는 함수가 끝나면 그 컵이 어떻게 돼? 자동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변수들은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동적 할당된 거는 스택에 생겨요? 안 생겨요? 이 동적 할당된 거는 우리가 new, 말록하는 순간 생기고 언제 없어져? free나 delete 했을 때 없어지는 거죠. 그거의 수명은 함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함수가 끝난 다음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는 다른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동적 할당해서 만든 데이터들은 스택이라는 공간에 생긴다고 하지 않고 힙이라는 공간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 프로그램은 스택이라는 공간 하나 쓰고 힙이라는 공간 쓰고 또 글로벌이라고 하는 공간 하나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이름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에 전역 변수들이 가고요. 여기에는 동적 할당된 게 가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프로그램 종료되면 다 없어져. 얘는 잘 안 없어져. 반납 안 하면.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 f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f 함수를 위한 공간이 생겨요. 방이 생겨요. 여기에 뭐가 생길까요? 변수가 몇 개? 박스 1, 박스 2, R. 3개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거는 객체 자체가 아니에요. 참조 변수만 생기는 거예요. 박스 1 이렇게. 그러면 new rectangle 한 거는 여기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생겨요? 힙이라고 하는데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 2 new 하면 또 생겨요. 그리고 R는 얘를 가리켜요. 이렇게 가리키면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볼 수 있어요? 누가 관리한다 이걸? JVM이 관리하죠. 그럼 JVM이 뭘 관리하냐면 이렇게 만든 애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 변수들이 현재 몇 개 있는지를 카운트해요. 얘는 몇 개? 하나. 얘는 2개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박스 1 이퀄 박스 2 하면 박스 2에 있는 값을 여기로 넣는 거죠. 여기 있던 걸 여기로 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의 카운트는 몇 개? 0. 얘의 카운트는 3개가 돼요.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JVM 입장에서는 얘는 뭐가 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쓸 수 없는 쓰레기가 돼요. 그럼 얘는 뭘 한다? 반납을 해요. 다른 사람 쓸 수 있게끔 프리 영역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JVM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힙에 만들어지는 얘네들의 가리키고 있는 카운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F 함수가 날아가면 얘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얘는 자동적으로 날아가. 얘는 안 날아가. 어딘가에 다른 함수나 어디 전역에서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림에 안 나타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쓰레기 수집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U에서 동적 할당해서 객체들을 할당해서 쓰는데 우리가 반납을 안 해도 된다. JVM이 해준다. JVM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런 rectangle box 1 equal new 했을 때 모습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메소드가 종료되면 얘네들은 없어지지만 얘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거가 가리키고 있어서. 자. 그래서 몇 시나? 50분이 됐네. 자, 잠깐 쉬었다가